자, 신일동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랑 같이 갈게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재 맨 앞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얘들아, 해당 단원에서는 공식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단원보다 많이 나온다 뿐이지 실제로 공식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많아요. 전기력, 전기장, 전위차, 전류, 전하량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식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얘들아, 전기력 이거 올리면 안 보이나? 잠시만요. 올려도 보이겠다. 자, 가겠습니다, 얘들아.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케이. 자, 첫 번째로 얘들아,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조, 기본 입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당연히 원자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그럼 이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지요. 이때 작용하는 힘이 뭐다, 얘들아? 그렇죠. 전기력입니다. 전하와 음전하 서로 다른 종류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전기력 중에서도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전자는 원자핵에 붙잡혀서 원자핵 주위를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전하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랑 전자의 수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과 전자처럼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전기력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전하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풀이거나 마의 경우에는 청력, 풀마거나 마풀의 경우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기력은 당연히 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 법칙도 성립합니다. 뉴턴 운동제 반법칙이고요.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A와 B의 전하량이 같든 다르든 간에 A가 받는 힘 FA와 B가 받는 힘 FB의 크기는 서로 크기가 같다. 방향만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기력 F는 클롱상수 K로 표현합니다. 거리의 제곱 R 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 Q1 곱하기 Q2 이렇게 나타낼 건데 얘들아, 전하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Q1이나 Q2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질 겁니다. 근데 부호 넣지 않습니다, 얘들아. 부호 넣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때 서로 같은 종류일 때, 즉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일 때 계산을 해보시면 전기력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풀 곱하기 풀, 마 곱하기 마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서로 다른 종류일 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플러스는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것처럼 오른쪽 방향이다, 위쪽 방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청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이때 마이너스는 반대로 인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호 쓰지 않을 겁니다, 얘들아. 쓰지 않을 겁니다. 쓰면 헷갈립니다. 당연히 A가 왼쪽으로 힘받으면 B는 오른쪽으로 힘받을 거잖아. A가 오른쪽으로 힘받으면 B는 왼쪽으로 힘받을 거잖아. 이건 그림에서 찾을 겁니다. 그림에서. 자, 그럼 전기력 계산 문제가 얘들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전기력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전기력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주요 내용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점전하와 B 점전하가 고정되어 있고 이때 A, B 사이에 놓인 C 점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자기장 계산 문제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때 A, B, C 세 점전하가 있으면 A랑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한 쌍 있을 거고 B랑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한 쌍 있을 거고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한 쌍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C가 받는 전기력이 0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C가 받는 전기력이 0입니다. 그럼 내가 이때 비교해야 되는 것은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C가 받는 알짜 힘이 0이기 위해서는
A가 C한테 주는 전기력과 B가 C한테 주는 전기력이 반대 방향이어야 되고 그 크기는 서로 같은 크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F, A가 C한테 주는 전기력, A가 C한테 주는 전기력, FAC. 그 다음 F, B가 C한테 주는 전기력, FBC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FA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클롱상수 곱하기 RA 제곱분의 A랑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의 A의 전하량 곱하기 C의 전하량으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FBC는 클롱상수 곱하기 B와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의 QB, B의 전하량 곱하기 C의 전하량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RA, RB라고 둔 거야 얘들아. 그럼 이때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양변에서 보시면 클롱상수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요. QC, QC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요. 그럼 남는 식은 뭐밖에 없는 거냐면 RA 제곱분의 QA 이꼴 RB 제곱분의 QB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 그럼 만일 A까지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1대 3이었다면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은 몇 대 몇이 되겠구나 얘들아? 몇 대 몇? 얘들아, 이게 1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라고. 그럼 1의 제곱분의 QA 이꼴 3의 제곱분의 QB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QA 대 QB는 몇 대 몇이야? 1대 9가 된다는 거야 얘들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력의 크기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때 A로부터 받는 전기력과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전하량의 B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도록 할 거냐면 1D, 2D, 3D, 4D, 1R, 2R, 3R, 4R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거리가 1D와 3D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어떻게 써주시냐면요. FAC이긴 한데 FAC가 1D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1분의 1이라고 쓸 겁니다. 다시 얘는 3D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될까요? 다시 얘들아, 그냥 난 FAC를 뭘로 기준으로 잡은 거냐면 클롱상수 곱하기 1D 제곱만큼 떨어져 있을 때 A랑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야. 이때 FBC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은 거냐면 마찬가지로 클롱상수 곱하기 1D만큼 떨어져 있을 때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렇기 때문에 1D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냥 1분의 1 생략해도 되고요. 3D만큼 떨어져 있으면 9분의 1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값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우리가 쓰기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FAC 이꼴 9분의 1 FBC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들아, 이 식 자체에서 QC, 클롱상수, D제곱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FAC 이꼴 9분의 1 FBC이다 라는 이야기는 QA 이꼴 9분의 1 QB이다가 바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한 문제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얘들아, 이렇게 보면 이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식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A가 C한테 주는 전기력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4분의 1 F A C. 그치? B가 C한테 주는 전기력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1분의 1 곱하기 F B C. 이 둘의 크기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다시 QA랑 QB 사이의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FAC, FBC면 여기서 CC 날려버리고 다시 전하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4분의 1 QA 이꼴 1분의 1 QB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고 QA랑 QB의 B는 몇 대 몇이다? 4대
1이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가 전하량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얘들아. 전하량에 대한 이야기. 근데 방향도 이야기를 해보자. 방향. 만일 이때 A가 C한테 주는 전기력이 왼쪽 방향이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B가 C한테 주는 전기력은 어느 쪽 방향이어야 돼? 오른쪽 방향이어야겠지요. 그럼 다시 얘들아, A랑 C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A랑 C 사이에 C가 왼쪽으로 받는 거잖아. C가 왼쪽으로 받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청력이 작용하는 거야?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C랑 B 사이에서 C가 오른쪽으로 힘 받는다는 거, C가 인력 받는다는 거야? 청력 받는다는 거야? 인력 받는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C가 음전하라고 해보자. 그럼 A는 어떤 전하여야 돼? 양전하여야겠지. B 어떤 전하여야 돼? 양전하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C가 양전하라고 해자. 그럼 A는 뭐여야 돼? 음전하여야 돼. B는 뭐여야 돼? 음전하여야 돼. 그럼 얘들아, 이때 C의 전하의 종류와 관계없이 A랑 B는 전하의 종류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얘들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인력이 아니라 청력인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그럼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이어야 돼? 왼쪽이어야겠지. 그럼 다시 얘들아,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라는 건 둘 사이의 인력이야, 청력이야? 청력이야. 그 다음 뒤에 서진아 책 한 권 챙겨서 앉아. 자, 그러면 이때 B가 C한테 왼쪽으로 힘을 주겠다는 건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인력이야, 청력이야? 청력이야. 그러면 이때 C는 A로부터도 청력받고 B로부터도 청력받으니까 A와 B의 전하의 종류는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같은 종류여야 돼, 얘들아. 다시 해보자. C가 음전하라고 하자. 그럼 A는 뭐야? 음전하. B 뭐야? 음전하. 다시 C가 양전하라고 하자. 그럼 A 뭐야? 양전하. B 뭐야? 양전하. 아, 그러면 A, B 사이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될 때 C는 A와 B는 전하량의 B는 거리 제곱의 B랑 같고 전하의 종류는 같은 종류구나 라고 결론 내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이 아니라 바깥에서 전기력이 0인 경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때 다시 한 번 더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로부터 받은 전기력이랑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이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지. 식 쓸게요, 얘들아.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 어떻게 쓸 거예요, 이때?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앞에 얼마 붙이고요? 4분의 1 FA가 C한테 될까요? 그럼 이때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1분의 1 FB가 C한테. 이 두 값이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바로 결론 나와 주셔야 된다고요. 아, 이때 4분의 1 QA 이꼴 QB이다 나올 거고 QA와 QB의 B는 몇 대 몇이다? 4대 1이다. 얘들아, 여기까지 똑같아. 전하량의 B는 똑같아. 근데 방향 보자. 이때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그럼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느 쪽이어야겠습니까? 왼쪽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들아,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야, 청력이야? 청력이지. 근데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지. 아, 그러면 하나는 인력주고 하나는 청력주잖아. 그럼 둘의 전하의 종류는 같은 종류여야 돼? 다른 종류여야 돼? 다른 종류. 이해되겠습니까? 정리합니다. 다시 얘들아, 사이에서 전기력 0이다. 둘 같은 종류이고 전하량의 B는 거리의 B. 바깥에서 전기력이 0이다. 둘 다른 종류이고 전하량의 B는 마찬가지로 거리의 B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신이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그럼 얘들아, 전기력이 0인 지점에서 우리가 전하를 옮겨보는 거야. 여기서 쉽습니다. 얘들아, 왼쪽으로 옮기면 A가 C한테 주는 전기력의 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져요. B가 C한테 주는 전기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져요. 근데 A랑 C가 주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였잖아. 아,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제 A가 주는 전기력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때 A의 전기력의 방향을 따라서 전기력의 합방향이 들어간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이때 A가 오른쪽으로 주고 B가 왼쪽으로 준다 그랬지. 그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A가 주는 오른쪽 방향 전기력이 B가 주는 왼쪽 방향 전기력보다 더 큰 거야. 그럼 이때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오른쪽이다. A가 주는 방향대로다. 될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누구의 전기력이 더 커? B의 전기력이 더 커? 그럼 B의 전기력 방향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0인 지점을 기준으로 그 지점을 넘나들게 되면 전기력의 방향 반대가 됩니다. 될까요? 자, 근데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잘 봐주셔야 돼. 지금 여기서 0이지. 여기서 0인 이유는 뭐냐면 이때 A는 거리는 멀지만 전하량이 B보다 4배 더 커서 그런 거야. 이해될까요? A는 전하량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줬다는 거야. 그럼 B는 A에 비해서 전하량이 4분의 1배밖에 안 되지만 이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기력을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줬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A는 전하량빨, B는 거리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멀리 있는 A는 전하량빨로, 가까이 있는 B는 거리빨로 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거리빨이 우세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거리빨이 우세해진다는 것은 A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야? B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야? B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때 B가 주는 전기력이 왼쪽이니까 여기서는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0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더 이상 거리빨을 세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전하량빨이 세지는 거고 A의 영향력과 B의 영향력 중에 누가 더 강해진다? A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 이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 받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있든 바깥에 있든 전기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력 같은 경우는 얘들아, 공식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계산 문제 나온 다음에 한없이 복잡하고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복잡하게 나오는데 너네가 똑같이 복잡하게 풀면 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제곱분의 1 FAB, FAC, FBC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전하량 바로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이 0인 지점에서 두 점 전하의 정보를 합니다. 다시 얘들아, A, B, C 3점 전화 줬는데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잖아. 그럼 난 C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거야. A와 B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가 받는 전기력 0이다라고 하면 B와 C 사이의 전하량 관계 아는 거예요. 그리고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전기력 방향 바뀐다까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전기장 보겠습니다. 전기장, 자기장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했잖아.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력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때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하가 띠는 입자가 있으면 주변에 전기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거고 전기장인 거야, 얘들아. 근데 기준은 얘들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의 모든 기준은 양전하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음전하는 반대로 말해주면 돼, 얘들아. 음전하는 반대로 말해주면 돼. 양전하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기장의 방향 볼 건데 양전하가 있어. 그럼 그 주변에 전기장이 생길 거란 말이야. 양전하에서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이 생깁니다.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 근데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이 양전하 주위에 플러스 1클롱의 양전하를 올려놓은 거야. 양전하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플러스 1클롱의 양전하를 여기 올려놨어, 얘들아. 그럼 이 양전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 바깥쪽, 오른쪽으로 힘 받지. 이해됩니까? 다시 얘들아, 여기에 내가 플러스 1클롱에 점전하 하나 올려놨어. 그럼 이 점전하는 전기력 어디로 받아? 아래쪽. 다시 얘들아, 여기에다가 플러스 1클롱 올려놨어. 그럼 이때 전기력 어디로 받아? 왼쪽. 다시 얘들아, 여기에 내가 플러스 1클롱 올려놨어. 전기력 어디로 받아?
비스듬히 왼쪽 위로 받을 거지. 이 방향대로 전기장의 방향을 정한 거야, 얘들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대로 그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음전하도 마찬가지야. 음전하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든. 양전하에서 나가서 음전하에서 들어가는 건데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클롱의 점전하를 놨어. 그럼 이 플러스 1클롱의 점전하는 전기력 어디로 받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디로 받아? 위로 받겠지요. 이해됩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1클롱 놨어. 전기력 어디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겠죠. 즉 마이너스 전하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받을 거잖아. 그래서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랑은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전하를 주지 않고 전기장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얘들아.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전기장을 2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때 내가 이 전기장 영역 안에 플러스 4쿨롱을 놓았어. 그럼 이 플러스 4쿨롱의 점전하는 전기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 다시 얘들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전기장 방향이랑 똑같다고. 전기장 어느 방향이야? 아랫방향. 그럼 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아랫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다시 얘들아, 이 전기장 영역 안에 내가 마이너스 2클롱인 점전하를 놓았어. 그럼 이 마이너스 2클롱의 점전하는 전기력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 위로 받겠다는 거야.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결국에 얘들아, 전기장은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플러스 극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양전하는 플러스 극에서 멀어지고 마이너스 극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음전하는 마이너스 극에 멀어지고 플러스 극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잖아?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 주변에는 전부 다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똑같이 전기력을 받더라. 떨어져 있어도 전기력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을 때, 두 개의 대전체, 평행한 대전체가 마주보고 있을 때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위쪽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평행한 금속이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입니다. 그럼 이때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요. 이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균일한 전기장.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이와 같이 나타내는 거고요. 전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기장의 크기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클롱이, 플러스 1클롱이 전기력 얼마 받니? 라는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얘가 지금 플러스 4클롱이라고 할게.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클롱이라고 뒀지. 그 다음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뭐 R이라고 두겠습니다. R. 그럼 이때 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클롱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4 곱하기 1이란 말이야. 이해될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꼭 1클롱을 두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만일 이 지점에다가 내가 3클롱짜리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해보자. 3클롱짜리를 두었다. 그럼 이때 전기력은 얼마 되냐면, 클롱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4 곱하기 3이란 말이야. 될까요? 그럼 내가 궁금한 것은 1클롱이 받는 전기력이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Q로 나눠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전기력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F는 클롱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타냈어. 그럼 문제에서 내가 Q1이 만드는 전기장을 알고 싶어. 그럼 Q2를 나눠주면 되잖아. Q2를 1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E는 클롱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1인 거야.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시면 다시 전기장 E는 Q분의 F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얘들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과학 물리에 오면 잠깐 헷갈려 하시는데요. E는 Q분의 F야. 그럼 얘들아, 이때 같은 방식으로 F를 표현해 보자. 이 식으로 F를 표현해 보자. F는 뭐야? Q라고 표현을 할 거야. 같은 식이야. 그치 얘들아? 두 개의 다른 식 아닌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기력과 전기장 사이의 관계이고요. 전기력 공식, 전기장 공식 둘 사이의 관계까지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 다음 뒷장 넘어오셔서요. 전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전위는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위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랑 같아. 조금 긴데 얘들아,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단위 양전하 플러스 1클롱이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근데 얘들아, 위치 에너지 우리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계산했지.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P는 공식 어떻게 됐지 얘들아? 그렇지, mgH였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U는 어떻게 표현했지?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값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이었어. 중력에 대해 한 일. 그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탄성력에 대해 한 일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전기력에 대해 한 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전위라고 하는 것은 1클롱이 받은 전기력이 한 일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들아? 조금 길었지만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기력이 한 일을 W로 표현을 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전기력이 한 일입니다. 전기력이 한 일입니다. 그럼 전기력이 한 일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의 한 일 W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단위 양전하 플러스 1클롱이 가진 전기력이 한 일인 거잖아. 그래서 다시 전하량으로 나눠줍니다. 그것이 뭐라고? 전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전위. 그래서 전위를 우리는 V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전위라는 표현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전위차는 많이 썼거든. 전위차를 뭐라고 쓰냐면 전압이라고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를 전위차라고 해. 근데 이 전위차를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전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의 전압 몇 볼트니,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니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전압이야, 얘들아. 그러면 전위는 기호도 V이고 단위는 볼트. 똑같이 VV로 씁니다. 또는 1 나누기 전하량이기 때문에 줄 퍼 클롱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전위는 어디서 높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물체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중력을 가진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이잖아. 근데 이걸 조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전하를 가지는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우리 다 양전하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어. 양전하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양전하는
양전하가 이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왼쪽이 전위가 높은 곳인 거고 오른쪽이 전위가 낮은 곳인 거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아, 그리고 얘들아, 이때 플러스 극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오른쪽에 플러스 극이 있고 왼쪽에 마이너스 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 극 쪽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극이 전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극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극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낮아집니다. 될까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다.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낮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위차를 우리가 두 지점의 전위의 차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델타 V로 나타냅니다. 전압입니다. 얘가 결국에 얘가 전압입니다. 뒤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회로, 전기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개념들이긴 한데요. 한 번 더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세 가지 보셔야 되거든요. 전류, 전압, 전기 저항입니다. 이제 기호로 쓸 겁니다. 전압, 전위차, V 또는 델타 V. 그냥 V라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전류, I로 쓸 거고요. 저항은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전압의 의미, 전위차의 의미는 뭐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전압 V로 쓰고요. 단위도 V로 쓰고 볼트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I로 쓰고요. 단위는 A라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류의 크기는 전하가 얼마나 많이 흘러갔느냐야. 그래서 전류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전류 I의 크기는 이때 전하량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1초 동안 얼마나 많이 지나갔느냐. 그래,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A는 1초 동안 1kg이 통과할 때 1A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류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합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도선 내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고요. 전자의 이동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합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전기 저항입니다. 이때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고요. 저항 기호는 R로 쓴다 그랬고 단위는 오메가,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저항이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도선 안에는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수많은 원자들 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일부 전자, 즉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지나가는 길에 원자랑 쿵쿵쿵 부딪힌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쿵쿵쿵 부딪히면 무슨 에너지가 발생해? 열 에너지,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열 에너지가 발생한 만큼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 거지. 그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전류는 이때 도선 내부에 자유전자가 원자들과 충돌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걸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손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충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값이 크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저항은 이 도선 또는 저항의 기하학적인 구조, 즉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 생각해봐 얘들아.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면적이 좁아.
면적이 좁으면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져. 더 많이 꿍꿍꿍꿍 부딪힐 거야. 길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때 저항의 크기는 도반의 단면적이 좁을수록 커진다는 거야. 도반의 단면적의 넓이에 반비례한다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전하가 흘러가는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질 거지.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단면적의 넓이, 똑같은 길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질 거잖아. 그래서 그 물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게 로우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들아, 이때 이 로우라고 쓴 것이 비저항이고요.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까요? 저항값 R은 로우 곱하기 F분의 L로 나타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 얘들아. 정리해보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크기는 커지겠네. 전류는 전압값에 비례하겠네. 전압 커지면 전류 커지겠네. 그런데 저항이 커지면 전류를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저항의 크기랑은 반비례하겠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두 식을 정리하면 전류값은 저항값에 반비례하고 전압값에 비례한다. I는 R분의 V. 이거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하게 본 거는 V는 I, R. 같은 식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이때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류의 크기 자체 I는 T분의 Q로 나타냅니다. 단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의 양. 그 다음 저항의 크기 자체 R을 로우 곱하기 F분의 L,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식은 뭐냐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식인 거야. 관계식.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변함에 따라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변함에 따라서 전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값이 변하면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오셔서 소비 전력입니다. 얘들아, 관계식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관계식 잠깐만, 공식들 잠깐만 볼게. 전기력이랑 전기장이랑 전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공식 한 번만 더 쓰자. 전기력 F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클롱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Q1 큐트. 좋습니다. 그 다음 전기장 E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지, Q분의 F,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 또는 클롱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Q, 이렇게 나타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전위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Q분의 W,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단위 양전하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 이해될까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얘들아. 계속 갈게요. 기호 계속 쓸 거예요. 같은 공식들 쓸 거예요. 뒤에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전기력이 일을 한 만큼 아까 도선에서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럼 전기력이 일한 만큼, 전기력이 소비한 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를 W라고 표현을 할 거야. 다 전기력의 한 일, 전기 에너지 다 같은 개념이야, 얘들아.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 쓰지요. 같은 차원이지요.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W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전기력이 한 일은 이 식에서 다시 나옵니다. W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그치, QV. 나와줘야지, 얘들아. 아까 E는 Q분의 F니까 F는 QE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V는 Q분의 W니까 W는 Q, V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선에서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전하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 아까 이야기했던 저항 전기 회로도에서는 I, V, R
얘네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로 표현을 좀 하자는 거야. 표현을 하자. 그럼 I는 뭐였냐면 T분의 Q였잖아. 그럼 Q라고 표현하지 말자는 거야. Q 대신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I, T로 표현하자는 거야. 똑같이 전화량이야, 얘들아. 전화량이야. 소문자로 썼냐, 대문자로 썼냐, 그 차이야. I, T, V이다. 이게 저항에서 소비된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전기 에너지는 QV야. 그치, 얘들아? 근데 이때 회로도이기 때문에, 전기 회로이기 때문에 Q를 IT로 썼을 뿐인 거야.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ITV이다. 라고 쓸 거야. 그럼 오메 법칙 넣습니다, 얘들아. 오메 법칙 어떻게 됐냐면 V는 IR이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ITV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또는 V는 IR이니까 I 제곱 R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이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소비 전력을 볼 건데요. 소비 전력은 우리 P로 표현을 합니다. 정의는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야. 그럼 쉽다, 쉬워, 얘들아. 이때 소비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이 한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시간만 나누는 거야, 얘들아. 시간만 나누는 거야. 그럼 ITV 아니라 IV. I제곱 R 아니고 I제곱 R. R분의 V제곱 T 아니라 R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될까요? 이게 소비 전력입니다. 얘들아, 공식이 지금 조금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네 관계식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주는 야에 따라서, 무엇을 묻는 야에 따라서 공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되게 많아 보이지만 돌고 도는 공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기력, 전기장, 전위,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전기력이 한 일, 그리고 오메 법칙 이용하셔서 우리 이와 같은 식들 뽑아낼 수 있더라. 자, 그럼 뒤로 넘어오셔서 저항의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직렬 연결이 있고요.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은 일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병렬 연결은 두 저항을 나란히 연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혹시 다 알고 있을까? 우리 약간 앞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저항값 커져, 작아져? 커져요.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저항값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직렬 연결은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우리 저항값 R은 로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라고 했잖아. 그럼 직렬 연결했다는 건 길이가 계속 길어지는 거니까 저항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병렬 연결은 병렬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단면적이 넓어지게 된다면 저항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병렬 연결은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값 작아지고, 직렬 연결은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값 커진다는 거. 얘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항 더 연결하면 저항값 작아집니다. 그럼 이때 이들 사이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직렬 연결에서는 얘들아,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 1과 저항 2가 그 일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선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1과 2에서 똑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건전지에서 출발하는 전류의 양이 I라고 하자. 그럼 이 I 또는 T분의 Q가 그대로 지나가서 저항 1도 지나고 저항 2도 지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도선에서는 정체 구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10클롱 지나갔으면, 1초에 10클롱 지나갔으면 여기서도 1초에 10클롱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도 1초에 10클롱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도 1초에 10클롱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체 전류를 I라고 하고, 저항 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저항 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I와 I1과 I2는 서로 다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병렬 연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전지에서 전체 전류 I가
통과했다라고 해보자. 근데 I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저항이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길이 갈라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0클롱이 지나갔는데 1초에 10클롱씩 지나갔는데 저항 1에는 1초에 6클롱씩 지나간다는 거야. 그럼 저항 2에는 몇 클롱씩 지나가야겠어? 4클롱씩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흘러오던 전하가 두 개의 갈림길로 나뉘어져 간다는 거야. 전체 전류를 I라고 하고요. 저항 1의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저항 2의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이때 I1 플러스 I2가 I랑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 차이야. 얘들아, 차이를 계산하려면 두 지점이 있어야 돼. 여기에 전위차는 얼마? 이런 말은 없단 말이야. 다시 얘들아. 이 지점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잖아.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지요. 그러니까 전위차를 물어볼 때는 두 개의 지점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 전압이 V이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전위 차이가 V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똑같이 얘들아, 제자리로 돌아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얘들아,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플러스 극으로 오면 전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때 이 전위는 저항을 지나면서 낮아집니다. 저항을 지나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전체 전압이 10V라고 할게요. 근데 저항 1을 지나면서 3V가 낮아졌대. 여기 7V라고 할게. 다시 플러스 극에서 10V였어. 근데 저항 1을 지나면서 7V가 된 거야. 3V가 낮아져서 7V가 된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저항 2를 지나면서 미안. 이걸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할게. 얘들아,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전위차가 10V라는 것은 얘네 둘의 차이가 10V라는 거야. 얘가 10V 더 높고 얘가 10V 낮다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극은 그냥 0이라고 둘게. 그 다음 플러스 극은 몇 볼트라고 둬야 돼, 얘들아? 10V라고 둬야 돼. 또는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둬도 상관없어. 둘의 차이가 10V라는 거야. 각각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그럼 갈게요, 얘들아, 다시. 플러스 극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저항 1을 지났더니 3V가 낮아져서 7V가 됐어. 그럼 저항 2를 지났으면 몇 V가 낮아져야겠어? 7V가 낮아져야 되겠어. 그래서 0이 된 거야.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때 저항 1 양단의 전위의 차이, 즉 전압은 몇 볼트인 거야? 7V인 거야. 미안해. 3V인 거야. 다시 저항 2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 거야? 전위 차이는? 7V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저항 1과 저항 2의 전위 차이, 전압을 더하면 전체 전압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전체 전압 가한만큼 깎아먹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전압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전체 전압 V는 저항 1에서의 전압과 저항 2에서의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병렬 연결에서는 얘들아, 병렬 연결에서도 똑같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 그럼 플러스 극에서 10V, 마이너스 극에서 0V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가다가 저항 1을 지나서 다시 0V가 돼야 되는 거고 저항 2를 지나서 또 0V가 돼야 되는 거야. 저항에서만 전위를 깎아먹어. 그러면 이때 병렬 연결을 했을 때는 저항 1의 전압 몇 볼트야 얘들아? 몇 볼트야 얘들아? 10V야. 저항 2의 전압 몇 볼트야? 또 10V야. 그래서 병렬 연결을 했을 때는 이때 전체 전압이 V라고 한다면 저항 1의 전압과 저항 2의 전압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전체 전류, 저항 1의 전류, 저항 2의 전류 같습니다. 병렬 연결일 때는 전체 전압, 저항 1의 전압, 저항 2의 전압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항 1의 전압이나 전류의 비를 다시 계산해 보자는 거야. 직렬 연결일 때 저항 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할게. 저항 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자. 그럼 이때 V1은 I1R1이고 V2는 I2R2잖아.
맞니? 근데 이때 I1이랑 I2랑 I랑 모두 똑같다 그랬지. 그럼 V1 대 V2는 R1 대 R2이다. 다시 한 번 더. 그럼 병렬 연결일 때 전류의 비가 I1 대 I2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I1은 R1분의 V1이 되는 거고 I2는 R2분의 V2가 되는 거야. 될까요, 얘들아? 이 오음의 법칙을 각각의 저항에다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병렬 연결일 때는 전체 전압 V와 저항 1의 전압 V1과 저항 2의 전압 V2가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약분되잖아. 그래서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아래서 같은 내용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 정리하는데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잖아. 그럼 V는 V1 플러스 V2일 때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은 저항 1의 전류 곱하기 저항 1의 저항값, 저항 2의 전류 곱하기 저항 2의 저항값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때 병렬 연결일 때는 I는 I1 플러스 I2잖아, 얘들아. 이 식에서 끌어오는 거야. 얘는 이 식에서 끌어왔고요.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전체 저항 R분의 전체 전압 V고, 그 다음 I1은 R1분의 V고, I2는 R2분의 V야. 될까요? 기부 관계식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때 I 약분해 버리니까 전체 저항 R은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V 약분되어 버리니까 전체 저항 분의 1은 저항 1분의 1 더하기 저항 2분의 1이다. 얘들아, 이것은 요렇게도 쓰고요. 또는 얘를 통분해서 나타내시면 합성 저항 R은 저항 1 더하기 저항 2분의 저항 1 곱하기 저항 2이다. 그냥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고 다시 역수치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바로 해볼게. 이때 3옴이고요 6옴입니다. 그럼 합성 저항 몇 옴입니까? 그쵸, 그냥 더하시면 되잖아요. 9옴입니다. 될까요, 얘들아? 더하라면 다시 한 번 더. 3옴이고요 6옴입니다. 그럼 합성 저항 전체 저항 얼마입니까? 3 더하기 6은 9, 3 곱하기 6은 18, 9분의 18은 2. 오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될까요? 자, 그럼 이때 전압도 좀 주겠습니다. 전체 전압을 18V라고 똑같이 줄게요. 18V. 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얘들아, 이때 저항 1에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저항 1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랑 같고,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전체 저항은 9옴이고요. 전체 전압은 18V입니다. 9분의 18은 얼마, 얘들아? 2A야, 얘들아. 될까요? 그럼 저항 2의 전류 얼마야? 또 2A야, 얘들아. 전체 전류 얼마야? 또 2A야.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될까요? 얘들아, 이렇게 전체로 푸는 방법이 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전체 18V지. 근데 저항이 1대2잖아. 그럼 전압이 1대2로 나눠 가져야 되지. 그럼 18V를 1대2로 나눠 가지면 몇 V입니까? 6V, 12V입니다. 각각 전압이. 그럼 V는 IR 합니다. I는 R분의 V 합니다. 3분의 6. 몇 암페어? 2A. 6분의 12 몇 암페어? 2A.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자, 계속 갑니다. 이번에도 전체 전압 18V이고요. 전체 저항 2Ohm입니다. 그럼 전체 전류 몇 암페어 되겠습니까? 9A지요? 맞아. 잘하고 있어. 자, 9A입니다. 자, 그럼 9A가 흘러가다가 여기 갈림길에서 나눠 가야 되잖아. 근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겠지. 저항이 1대2면 전류의 세기는 몇 대 몇이야? 2대1로 흘러가야겠네요. 아, 그럼 저항 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겠구나? 9A 중에 2대1로 나눠 가져가는 거잖아. 몇 암페어? 6A. 그리고 얘는 몇 암페어 흘러가겠구나? 3A.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냥 얘들아, 병렬이잖아. 그럼 저항 1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야? 18V 그대로 가져가야지. 저항 2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야? 18V야. 그럼
그럼 전압이 18V 저항이 3ohm이니까 전류는 몇 암페어? 6A. 다시 한 번 더. 전압이 18V 저항이 6ohm이니까 전류는 몇 암페어? 그러면 이때 여기 6A, 여기 3A니까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뭘 먼저 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전류를 구하고 전압을 구할지, 전압을 구하고 전류를 구할지, 이건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 정리해 보시면, 얘들아, 소비 전력은 식을 3개나 알려드렸습니다. P는 I, V. 오음의 법칙 이용해서 또 만듭시다. 얘들아, 뭐 있었지? 그렇죠. I 제곱 R. 또 만듭시다. 뭐 있었죠? R분의 V 제곱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같았니? 전압이 같았니? 전류가 같았지. 그럼 다시 P는 I분이랑 P는 I 제곱 R이랑 P는 R분의 V 제곱 중에 뭘 쓰는 게 좋겠어? I 제곱 R을 쓰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이때 P1 대 P2의 B는 I 제곱 R1 대 I 제곱 R2니까 P1 대 P2는 R1 대 R2이다. 끝. 될까요? 자, 한 번 더.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같았어? 전류가 같았어? 전압이 같았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P1은 R1 제곱. 얘들아, 나 이거 틀렸다. R1분의 V 제곱인데. R1분의 V 제곱. R2분의 V 제곱. 미안, 고쳐줘. 자, 다시 한 번 더. P1 대 P2는 R1분의 V 제곱, R2분의 V 제곱입니다. 될까요? 따라서 V 제곱, V 제곱 약분되니까 P1 대 P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 또는 R2 대 R1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장 넘어가시면 안전한 전기 사용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저항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집에서, 얘들아, 집에서 두꺼비 집 본 적 있어, 얘들아? 두꺼비 집이라고 알아? 분전반인데 열면 하나씩 껐다 켰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장기간 집을 비울 거라서 콘센트를 껐어. 그럼 이때 냉장고는 따로 켜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전체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만일 일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디 하나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가지 못한단 말이야. 전부 다 끊어진단 말이야. 근데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집에서 쓰는 분전반이나 멀티탭의 경우에는, 또는 네온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는 전부 다 병렬 연결이야. 어디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는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멀티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싼 멀티탭은 각각의 스위치가 있잖아. 그래서 얘 스위치 켜도 얘는 켜져 있을 수 있지. 각각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온사인 간판 보면 얘들아 하나만 꺼져 있는 경우 보이잖아. 얘네가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멀티탭 쓸 때, 문어발 쓸 때 너무 많이 꽂으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너무 많이 꽂게 되면 연결된 장치가 많아지게 되면 저항이 많아지게 된 거야. 그럼 합성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어? 커져, 작아져? 병렬이야, 병렬이야. 작아져. 그러면 전체 전류값이 어떻게 되겠어? 커져. 그래서 과전류가 흘러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게 퓨즈나 누전 차단기입니다. 퓨즈에서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내부에 전선 끊어진다. 누전 차단기도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스위치가 열린다. 전류가 끊어진다. 다 왔습니다, 얘들아. 축전기입니다. 마지막 축전기. 하고 쉴 겁니다. 그런 표정 지어도 쉬지 않을 겁니다. 다 왔습니다. 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거야. 모으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평평한 두 금속판을 서로 평행하게 마주본 것을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고요. 평행판 축전기 외에 원통형 축전기도 있고 다른 구형 축전기도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평행판 축전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속판의 전하량을 저장하는 것을 축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두 개의 금속판이 평행하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고, 두 개의 금속판에 다른 종류의 전하를 저장을 할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이때 금속판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가 플러스 극으로 전기를 모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극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럼 이 금속판 안에 플러스가 있어. 근데 얘들아,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전기력이 어떤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랬어?
청력. 그럼 얘네끼리, 수영아 얘네끼리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로만 대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네끼리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청력. 그래서 얘네가 서로 밀어내서 많이 모을 수 없단 말이야. 하나만 있다면. 근데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마주보게 했잖아. 마주보게 하면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인력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전하를 모을 수 있다는 거야.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축전기는 충전 과정과 방전 과정 두 가지 있는데, 얘들아 충전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핸드폰 콘센트에 꽂아놓은 거야. 충전기에 꽂은 거. 그게 충전이야. 방전은 뭐냐면 내가 다시 사용하는 거. 그걸 꺼내 쓴다는 거야.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기에너지 뽑아 쓰는 건데요. 충전에서는 어떻게 충전을 하냐면 전원장치에 연결합니다. 충전은 전원장치에 연결을 합니다. 건전지에 연결하거나 또는 충전기에 연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는 얘들아 전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V로 뭐 5V로 10V로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러면 이때 이 5V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이쪽이 플러스 5V고 여기가 마이너스 5V 0인 거야. 또는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그런데 이때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A 금속판에는 양전하가 모이게 되고요. B 금속판에는 음전하가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럼 A 금속판은 전위가 점점 높아질 거고 B 금속판은 전위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A 금속판의 전위가 플러스 5V, B 금속판의 전위가 0V가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전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전위 차이가 같기 때문에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뭐냐면 얘 전압 5V야. 그러면 얘 충전시키는데 몇 V까지 충전시킬 수 있다? 5V까지. 얘가 25V야. 그럼 몇 V까지 충전시킬 수 있다? 이 얘기가 끝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충전은 전위가 전위차 전압이 같을 때까지 충전을 한다는 거야. 이 건전지의 전압이랑 같아질 때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들아, 이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계속 닫고 있어도 더 이상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이것을 완전히 충전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완전히 충전된 상태이다.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열어도 이 양전하랑 음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아. 이 전위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위 차이를. 자, 그럼 충전했으면 이제 방전시켜야지. 충전할 때는 얘들아 축전기는 이렇게 그냥 두 줄로 씁니다. 길이가 같은 두 줄. 충전할 때는 이 축전기를 전원 장치에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극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가 모이고 마이너스 극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모여서 전원장치 전압과 축전기의 전압, 전위차가 같아지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 더 이상은 충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상태가 열어있든 닫혀있든 전류 안 흘러. 그럼 이 축전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고 와서 이 축전기를 저항에다가 연결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전하가 모여있기 때문에 A 금속판의 전위가 B 금속판의 전위보다 높잖아. 그럼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저항해서 소모할 거잖아. 그럼 다 소모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다 소모했다 이꼴 방전인 거야 얘들아. 완전히 방전되었다. 그래서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음전하가 빠져나가면서 저항해서 전기에너지가 소모된다. 그 다음 두 금속판은 이제 더 이상 전하를 띠지 않게 되고 전기장도 없고 전위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 얘들아 전기에너지 기호 뭘로 쓴다고? 전기에너지 W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Q, V로 표현한다 그랬지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얘들아.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W, Q, V로 쓸 겁니다. 또는 회로도니까
ITV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I제곱 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많기 위해서는 전하량이 그만큼 많이 저장이 되어야 하잖아. 그럼 전하량을 많이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속판의 면적이 넓어야 돼, 얘들아. 면적이 좁으면 이때 양전하끼리의 반발력으로 많이 못 모은단 말이야.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양전하를 더 많이 저장하고 수 있고 음전하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전하량이 많기 때문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도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때 두 개의 금속판이 거리가 가까우면 이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전기력이 세질 거지. 멀어지면 전기력이 약해질 거지. 근데 전기력이 강할수록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저장되는 전하량이 많다. 다시 전하량은 면적이 넓을수록 거리가 좁을수록 전하량이 많이 저장되고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달라지면 전위 차이 달라진다. 아래 마지막 축전기의 활용입니다. 충전 또는 방전을 활용한 예시, 그리고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예시인데요. 먼저 충전 방전입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랑 그다음 카메라 플래시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는 심정지가 일어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갖다 대고 뚜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를 평상시에 충전을 시켜 놓는 거야. 충전을 시켜 놓고 이 충전시킨 것을 사람 가슴에 갖다 대게 되면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 에너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평상시에 충전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 충전을 해놓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스위치를 누르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방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사람에게 이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고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게끔 한다. 그다음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충전을 해뒀던 거야. 근데 내가 찰칵 하고 누르는 순간에 이때 전기 에너지가 전부 다 소진하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반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인데, 얘들아,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면적의 넓이가 변하거나 또는 둘 사이 간격이 변하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 컴퓨터 키보드, 전기 용량 식 압력 댐퍼 전부 다 동일합니다. 내가 마이크에다가 아 하고 소리를 내면 내 말소리가 진동을 만들 거잖아. 그럼 이 진동에 의해서 두 개의 금속판 사이 거리가 변하는 거야. 그럼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인지하여서 전기 신호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키보드도 마찬가지야. 내가 키보드로 기억을 눌렀어, 니은을 눌렀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누르는 순간 금속판 사이 간격이 달라지고 전하량이 달라지고 이 전기 신호를 인지하는 거야. 압력 댐퍼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 전하량이 달라지고 전기 신호를 입력한다는 거야. 그 다음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은 뭐냐면 내가 폰을 갖다 대면 내 폰을 타고 일부 전화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 전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이용해서 어느 위치에서 전화량이 빠져나갔니, 어디를 터치했니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학교들도 잠깐 쉬었다가 얘들아 다음 시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1교시에 시험지 푸신 분 손.